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기업,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가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엄청난 성장주로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겐 피해야 할 위험한 주식으로 보이죠. 지금부터 이 두 얼굴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서진 시스템, 과연 이건 엄청난 기회를 품은 성장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함정이 숨어있는 그런 위험한 투자처일까요? 이 회사의 두 얼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서진 시스템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자, 서진 시스템은요, 이제 더 이상 그냥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탈바꿈해서 이른바 EMS 플랫폼 기업이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설계부터 제조, 조립까지 그냥 통째로 다 맡아서 해주는 글로벌 하드웨어 전문 기업이란 뜻입니다. 이건 그냥 사업 하나 추가한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가 이제는 전체 매출의 절반을 훌쩍 넘는 핵심 사업이 됐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엄청난 대전환이죠. 이 타임라인은 투자자들이 지금 느끼는 혼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보세요. 2024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찍으면서 와, 대단하다 했는데 바로 다음 해인 2025년에는 충격적인 적자 전환이 예고됐습니다. 이건 뭐 완전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불안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서진 시스템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긍정적인 측면, 이 회사의 성장 엔진이 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계부터 소재 구하고 깎고 만들고 마지막 조립까지 이 모든 걸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원가를 확 낮출 수 있고 납기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거대한 베트남 공장에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4,353억 달러,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돈으로 거의 60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바로 2030년 전 세계 ESS 시장의 예상 규모예요.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의 주력 사업이 얼마나 거대한 순풍을 타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ESS 시장 자체도 크지만 성장 동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탈중국 흐름 속에서 미국 시장의 새로운 공급망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이것도 서진 시스템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성장 동력들이 회사의 반등을 이끌 거라는 기대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죠.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 그러니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회사의 중대한 리스크들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론의 핵심, 이른바 어닝 쇼크입니다. 단 1년 만에 1,0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회사가 갑자기 적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 정말 극적인, 그리고 솔직히 좀 무서운 반전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서진 시스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단 하나의 핵심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고객사의 프로젝트가 조금만 삐끗해도 회사 전체 실적이 이렇게 곧바로 치명타를 입는 구조인 겁니다. 2025년 실적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 회사는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좀 잦았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미래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당장 현금은 확보되지만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바뀌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투자자들의 오랜 우려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원본 분석 자료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사실 핵심을 찌릅니다. 회사의 실적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들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엄청난데 리스크도 만만치 않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최종적으로 분석을 정리하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서진 시스템에 대한 모든 투자 결정은요, 이 두 가지 사이의 저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에는 ESS, AI 같은 고성장 산업에서 강력한 제조 경쟁력을 가졌다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재무적 불확실성과 높은 고객 의존도라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앞으로의 주가는 크게 세 가지 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규모 신규 수주에 성공해서 주가가 4만 원대까지 가는 거고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 2025년 적자가 더 커지면서 1만 원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갈림길은 결국 2025년의 위기를 이 회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이 차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의 주가가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의 이런 불안감 때문에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회사가 안정성만 증명해낸다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크게 오를, 즉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 투자 전략은 폭풍 속에서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의 단기적인 흔들림은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가가 18,500원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해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2026년에 올 수도 있는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과연 2025년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가? 결국 이 투자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혼란 너머에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 바로 그 인내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